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팀에 있는 방은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자바 GC를 주제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GC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 후에 GC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JVM GC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C는 과연 무엇일까요? 갈비지 콜렉터의 약자로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GC가 하는 역할은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GC를 왜 쓸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면 GC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G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나 C++ 언어에서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 세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필요 없게 된 영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메모리 누수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해제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실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제한 메모리를 또 해제할 수도 있죠. 이러면 필요 없는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거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오류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GC를 사용하면 GC가 알아서 메모리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GC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GC의 단점으로는 GC 작업은 순수 오버헤드라는 게 GC의 단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려고 하는 작업과는 GC 작업은 관련이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채팅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때 채팅 서비스에서 GC의 작업은 채팅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GC 작업을 순수 오버헤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해제할지 모른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GC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매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GC를 사용하는 게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해요. 그럼 이제 GC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GC 알고리즘은 크게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마크 앤 수입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럼 일단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힙 스페이스랑 루트 스페이스가 존재하는데 힙 스페이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루트 스페이스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스페이스를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흰 영역의 객체의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서는 각 객체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거에서 보듯이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카운트는 해당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면 해당 객체를 한 가지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의미고 레퍼런스 카운트가 2이면 해당 객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서는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는 순간 해당 객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갈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되고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죠. 이렇게 언뜻 보면은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단점이 바로 순환 참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듯이 이 루트 스페이스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객체들까지 가는 이 경로가 끊겼다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노란색 이 묶음의 객체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객체가 되겠죠. 근데 이 세 명이 지금 순환 참조 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의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지 않고 1인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이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서는 GC 대상으로 판단되지가 않아서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는 결국 메모리 누수를 유발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은 크게 마크, 그리고 수입, 그리고 좀 추가적인 단계로 컴팩션이라고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크 단계에서는 이 루트 스페이스에서부터 그래프 순회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객체들을 먼저 마크해요. 그리고 마크한 객체를 리처블한 객체다라고 판단하고 마크되지 않은 객체는 언리처블한 객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수입 단계에서는 이 언리처블한 객체를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컴팩션 단계에서는 흩어져 있는 리처블 객체들을 깔끔하게 한 공간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컴팩션 단계가 있으면 좋은 점이 메모리 파편화 문제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컴팩션 단계를 추가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컴팩션 단계가 없어도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국 핵심은 마크랑 수입 이 단계가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마크 동작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루트 스페이스를 시작점으로 리처블한지 언리처블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객체들 사이에 순환 참조가 일어나도 GC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서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순환 참조 문제를 이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알고리즘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면 순환 참조 입장에서 보면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은 순환 참조가 일어나도 해당 객체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순환 참조 관계가 발생하면 해당 객체들이 계속 메모리에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이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보다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실행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 실행 시점 관련해서 보면은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은 객체의 레퍼런스 카운트의 값이 0이 되면 해당 객체를 해제해주면 되지만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수행 시점을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에 비해 단점이에요. 네, 그럼 이제 JVM G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VM GC는 두 가지 알고리즘 중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JVM GC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JVM에서의 루트 스페이스가 어디인지랑 GC가 언제 실행되는지를 알면은 JVM GC를 이해할 수 있어요. JVM에서 이 루트 스페이스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루트 스페이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힙 영역의 객체들의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는 스택 영역의 로컬 변수, 그리고 메소드 에리아의 스태틱 변수, 그리고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의 JNI 참조, 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JVM 메모리 영역에서 스택, 그리고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 이 메소드 에리아, 이 세 곳이 루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JVM GC의 실행 시점과 관련해서 말해볼게요. 근데 이 JVM GC의 실행 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힙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힙 영역은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크게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구분돼요. 그리고 영 제너레이션은 이든 영역과 서바이벌 0, 서바이벌 1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올드랑 0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영 제너레이션 영역에는 생성된 지 별로 안 된 객체들이 있는 공간이고 올드 제너레이션은 생성된 지 오래된 객체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또 하나가 이 영 제너레이션에서 일어나는 GC를 우리가 마이너 GC라고 부르고 올드 제너레이션에서 일어나는 GC를 우리가 메이저 GC라고 불려요. 그리고 메이저 GC가 마이너 GC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행 시점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 흐름을 통해서 GC가 언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가 처음 딱 생성되면 그 객체는 이 영 제너레이션의 이든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객체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이든 영역에 객체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게 반복되다가 이 이든 영역이 꽉 차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마이너 GC가 발생돼요. 그래서 마이너 GC가 실행되면 마크 앤 수입 알고리즘을 통해서 리처블한 객체만 이 영역에 남게 되고 그 영역에 남게 된 객체들은 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객체들은 그 각 객체들이 AGB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AGBC 증가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AGBC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당 객체가 이 GC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즉 살아남은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이 서바이벌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서바이벌 영역 둘 중 하나는 항상 꼭 비어 있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 군데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살아남은 객체들이 서바이벌 0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마이너 GC를 통해서 살아남은 객체들이 서바이벌 0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2등 영역이 또 꽉 차게 되면은 또 마이너 GC가 발생되고 이번에는 여기서 살아남은 객체들은 서바이벌 1 영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아남았으니까 AGB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서바이벌 영역에 이런 객체들의 AGB이 어떤 특정 값을 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객체는 이제 오랫동안 참조될 객체라고 판단을 해서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면서 객체들이 계속 생성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도 꽉 차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이제 메이저 GC가 발생하는 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GC는 마이너 GC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실행 순서대로 JVM GC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을 왜 굳이 나눴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X축이 객체가 생성된 시간, 그리고 Y축이 살아남은 객체의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객체는 금방 GC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한 번 오래 살아남은 객체는 오래 살아남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GC 설계자들이 GC 실행할 때 메모리 영역 전체를 탐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평소에는 영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만 탐색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GC를 실행하면 메모리 전체를 탐색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게 GC에서 탐색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G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GC는 메모리 기법 중 하나고 GC를 사용하면 성능 면에선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메모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GC 알고리즘인 레퍼런스 카운팅과 마크앤 수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각 알고리즘은 장단점이 존재하고 자바에서는 마크앤 수입 알고리즘을 GC 알고리즘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VM GC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JVM G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스페이스랑 GC의 실행 시점을 알면 이해할 수 있고 JVM에서 루트 스페이스는 스택,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 메소드 에리아고 실행 시점은 이든이 꽉 찰 때는 마이너 GC가 실행하고 올드 제너레이션이 꽉 차면 이제 메이저 GC가 실행돼요. 네, 이번에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서바이벌 영역으로 에덴에서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서바이벌 예를 들어 0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에덴이 꽉 차면은 그 에덴에서 서바이벌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미 서바이벌에 있던 것들은 어느 시점에 다시 살아남는 걸 그 결정하나요? 그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 에든 영역이 꽉 찰 때 서바이벌 영역에 살아있는 애들도 같이 탐색의 대상이 돼서 그때 이제 언리처블한지 리처블한지 판단을 해서 그때 지워지고 같이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서바이벌 1로 옮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JVM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러니까 GC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GC가 있고 그 GC 중에서도 이제 컴팩션을 쓰는 GC가 있고 안 쓰는 GC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실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GC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컴팩션 단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바 9 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GC 종류에 따라 달라요. 컴팩션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가.